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세입니다. 날이 덥네요. 덥고 습하고 상당히 힘듭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요. 요즘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쉬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그 조방원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네요.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 국내 증시에서 상반기 주도주 역할을 해왔던 종목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오는 25일 예정된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에 대한 기대감도 투자 심리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한국그래서 보니까 오전에 보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거의 뭐 한 6% 가까이 오르더라고요. 이 밖에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이 방산 빅4 종목들이 일제히 오릅니다. 이들 종목은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종전 협상 가능성이 부각돼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완화되다 보니 고점 인식에 따라서 차익 실현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이날 보니까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그 대해서 단기 낙폭이 과도해서 오히려 상승 여력이 확대됐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네요. 보니까 같은 시각 조선과 원전도 강세더라.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 2% 오르고 있고, HD현대미포, 삼성중공업도 소폭 오릅니다. 이와 함께 원전 종목인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르네요. 이렇게 방산주와 마찬가지로 조선과 원전 관련 종목은 최근에 고점 인식에 따른 하락세를 면치 못해요. 특히 원전주는 올해 초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하고 체결한 계약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가가 크게 이제 급락도 했죠.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14일부터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고, 이번 주에만 13%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다만 낙폭이 컸던 주도주를 중심으로 이날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을 하는 거죠. 이번 회담에서 마스가라고 하죠. 마스가. 이 마스가 미국 조선을 다시 유대하게, 그 프로젝트와 원자력 협력 등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오는 25일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을 가질 건데, 이번 회담에는 국내 대표 기업 총수들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을 합니다. 경제사절단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회장, 김동관 부회장, 박지원 회장 등등 있네요. 이들은 조선, 반도체,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하고 양국 동맹 강화를 위해서 경제 파트너십 확대에 나설 겁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죠. 필리조선소, 여기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만 회담 결과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마스카 프로젝트, 원자력 발전, LNG 프로젝트 등 이 산업 협력 논의가 기대된다고 하죠. 관련 업종은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회담 결과에 따라서 주가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한국 증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오랜 수건으로 삼았는데, 현재 MSCI 신흥국 지수에 포함된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GDP 9위의 무역 규모를 자랑하지만 자본시장 제도와 규제 미비로 선진시장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주요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서는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남아있다. MSCI 선진국 지수는 글로벌 연기금과 대형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주식 벤치마크입니다.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한국 증시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세계 경제를 이끄는 국가들과 같은 범주로 분류되고, 글로벌 자금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자동으로 포함이 되죠. 이는 단순히 자금 유입 효과를 넘어서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징적인 의미죠. MSCI는 세계 경제를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눠요. 선진국은 경제 규모와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 정치적인 안정성 등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선정하는데, 반면에 신흥국은 경제성장 잠재력과 함께 자본시장의 개방도, 유동성, 투자자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하죠. 지난 7월에 발표된 한국은 신흥국 지수에서 중국, 대만, 인도에 이어서 네 번째 규모를 차지합니다. 전체 비중은 약 12%, 삼성과 하이닉스 등 두 반도체 대장주가 한국 비중의 30% 이상을 담당하는데,
이외에도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삼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합류를 해서 신흥국 지수 내에서도 코리아 블록을 형성하고 있죠. 이 때문에 한국 증시는 글로벌 신흥국 펀드의 주요 투자처로 자리 잡았지만은 자금 흐름은 신흥국 경기 사이클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어요. 예를 들어서 20년 코로나 그 초기에 글로벌 투자들은 신흥국 자산 회피 심리로 한국 증시에서 20조 원에 가까운 외국인 자금을 단기간에 빼갔고, 22년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도 외국인 순매도가 집중이 돼서 원화 가치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런 흐름은 한국 시장이 신흥국으로 묶여 거래되는 구조적인 한계를 보여주죠. 한국 증시는 다른 신흥국들과 비교했을 때 독특한 구조를 가집니다. 중국은 소비와 플랫폼 관련 산업이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인도는 금융과 서비스 분야에 중점을 두네요. 브라질은 원자재, 에너지 산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2차전지 등 이 제조업과 IT 산업이 경제의 중심을 이루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산업 구조는 글로벌 경기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글로벌 경기가 호황일 때는 한국의 주요 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자금 유입이 늘어나지만, 경기가 침체되면 반대로 빠르게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해외를 보니까 해외는 중국 상해지수는 0.6% 오르네요. 심천 종합 0.73, 홍콩 항생 0.2, 홍콩 H 0.39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은 0.09% 좀 빠지고, 그리고 대만도 0.39% 좀 빠지네요. 그래서 중국하고 홍콩 쪽이 좀 좋은 것 같고요. 오늘 환율이 좀 빠지네요. 7.9원 정도, 0.56%. 환율 많이 빠지네요, 생각으로. 환율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널뛰기네. 달러 인덱스 98.82 가리키고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도 1억 5,815만 원, 이더리움 600만 원, XRP 4,013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때 많이 빠져서 참, 또 다들 놀래더라고요. 그러니까 등락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코스피는 0.9, 코스닥은 0.54% 정도 오르고 있고요. 삼성은 71,300원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한 700원 정도 오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좀 들어오네요. 그래도 들어오고 있고, 개미들 좀 팔고 있고요. 우선주는 58,500원, 400원, 50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59,000원까지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기다려 봅시다. 일단 외인들이 들어온다는 거 현재 우선 좋고, 하이닉스는 25만 한 2,0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나쁘진 않는데, 지금 다들 잭슨홀 미팅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을 거예요. 금리 인하냐, 인상이냐,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세제 개편안이 빨리 안 되네요. 이 내용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